완벽주의를 질병이라 칭하는 몰상식한 사람들, 재능 있는 여성, 능력 있는 여성, 창의적인 여성의 삶과 생활 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다. 에스테스. 우리의 욕심은 질병이 아니다. 루파는 하는 일이 정말 많았다. 매일 아침 운동, 지하철, 운동 목표, 루파는 새해 결심으로 경영 공문을 덕분에 돈과 결정을 내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산을 오르고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딱히 기록에 두진 않았거든요. 우리는 기록을 시작했다. 기록을 해보니까 어떠냐, 천장을 응시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대부분은 휴대폰에 하고 그러고 1시간 정도 잠이 들었지만 또 불면이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솔직히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호연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너무나 단 음식도 피했다.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만은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뇌를 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할 때 모든 그들의 의미하는 것은 가능한 이유를 소리내어서 탐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저런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면 까먹지 않기 위해서 소리내어 말하는, 가끔은 쓸데없는 생각을 저지르고 소리내어 말하기도 한다. 단어가 허공에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무언가가 뭔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언가를 큰 소리로 말하면 사실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도 커진다. 또 사실을 인정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고통을 겪는 것 많기 때문에 알아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사실 인정하면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고통을 경소 잠을 잘 자지 못할 때 당신은 사실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잘 자고 있을 것이다. 난 루퍼가 왜 한밤중에 잠을 깨는지 전혀 몰랐지만 본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루퍼는 아무것도 없는 사무실 곳을 응시했다. 대략 10초 동안 가만히 있던 루퍼가 침묵을 깼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에서 모든 냄새가 나요. 나한테도 그 냄새가 배어있 거야. 이제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질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에 웃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녀는 이렇게 했다. 루퍼는 손을 꼼지락거리면서 빠르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취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빈 방에 가마를 설치했고 덕분에 그녀 집에 묵고 싶다는 사람이 부탁을 거절한 것도 쉬워졌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 전체에서 머더 냄새가 풍기게 되었다. 루퍼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비웃는 것과 완전히 무너지는 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할 때 누구나 감수해야 하는 감정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난 그게 루퍼의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사실 치료는 대부분 상담소의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루퍼는 며칠 전에 경험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나와 공유했다. 루퍼가 계속해서 공백을 이어나갔다. 그동안 내 마음은 걱정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대체 뭘 위해서 저축하는 걸까? 금전은 그녀가 앞으로 계속 내나가야 하지만 이제 그녀는 소리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지 모든 사람이 다 짜증이 나는지 판단이 안 섰다. 그녀는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하겠거니 싶어서 아몬드를 많이 먹었다. 술 먹고 했다. 루파는 자기가 정의한 삶을 기본적인 균형과 맞바꾸는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 이런 여자들이 매우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다. 유감스럽게도 여성성을 갖추기 위한 통과 의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루퍼는 일을 줄이고 취미를 찾고 남들과 잘 어울리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밖에 나가서 연애를 하는데 집중하려 했다. 자신에게 약속된 평화로우면서도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절제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짓된 생각에 속았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했다. 운이 좋다면 다른 사람이 이런 성공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아무리 멋지더라도 말이다. 무언가가 당신의 관심을 끌리고 당신 인생을 두들 것이다. 퇴근 후에 집 앞을 걸을 때일 수도 있고 아침밥을 만들 때일 수도 있다. 아마 루퍼처럼 한밤중에 느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다. 무언가가 당신을 한쪽에서부터 압박하면서 더 많은 걸 요구할 것이다. 나은 삶.
루파가 한밤중에 잠에서 깬 이유는 자기 삶을 그리드에 맞춰서 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평 축에는 남들이 그녀에게 하라고 한일 수직 축에는 남들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야심찬 수많은 여성들이 20대와 30대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을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면서 보낸다. 루파는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한 일의 목록을 적힌 일을 다 마친 다음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만족함은 그냥 불안감만 느껴졌다. 마침내 균형을 잃은 여성이 실망스러운 결말을 맞은 뒤에 충격받는 모습을 보면 정신이 버쩍 든다. 그들은 내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사실을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로 찾아와 내게 이게 맞는 건가요? 라는 잔인한 질문을 던진다. 요한은 대조적으로 여성들이 나이 먹은 것의 기쁨을 설명할 때는 속이 탁 트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특정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배워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이제 자신에게 부여하려고 노력하죠. 남성들은 나이 먹은 문제를 결코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세상에 균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균형 잡힌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일주일에 이틀은 균형을 느끼지 못하거나 등등으로 균형 잡힌 사람. 애정이 넘치고 유능한 누군가가 아이들을 사흘 내내 보살펴줘야만 균형을 느낄 수 있는 여성들은 많이 한다. 균형은 영원히 붙잡기 어렵다. 여전히 우리보다 한 발 앞쪽에 있다. 그럼에도 상담하다 보면 여성들은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방법을 터득한 것처럼 말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걱정 말아요. 세상에 균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여성을 위한 동화 같은 것으로 왕자를 균형으로 대체했다는 점만 다르다. 착하게 행동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한다면 차가 없는 상태를 조금만 더 오랫동안 버틴다면 언젠가 균형이 찾아와 당신을 구해줄 테고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겉보기에 매력적인 균형이라는 목표로 받아들인다. 첫 번째 약속은 삶은 대체로 정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도를 돌리다 보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다. 우리 삶이 자동화되지 않거나 하루하루 매끄럽게 흘러가는 데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다. 인생은 대부분 정적이기 때문에 자동화하기 쉽다. 따라서 모든 게 여성 원어의 공식만 찾으면 된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처음부터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면서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현대적인 균형과는 우리 삶을 할 일 목록에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그래서 문제를 인접한 해결책과 연결하면 마치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었을 때와 같은 만족 소리를 딸깍 소리가 나는 것 같이 균형 잡힌다라는 거죠. 균형 잡힌 여성이 아니면 건강한 여성이 아니다. 지금쯤 알아차렸겠지만 살면서 가끔씩 부딪히는 장애물이나 예상치 못한 것들 또 인생은 전혀 정적이지 않다. 우리의 삶 내부에서 외부 모든 양쪽에서 들이오는 발생하는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균형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항상 이거동적이고 사랑에 빠지거나 집을 거치거나 슬픔을 나갈 때 해칠 때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어떨까? 아침에 차 시동이 안 걸릴 때는 어떨까? 3개월째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구직 활동할 때는 어떨까? 연로한 부모님이 아파서 간병이 필요할 때는 어떨까?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태풍이 들어서 세계적인 팬데믹에는 또 이런 것들은 어떨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성이 자기 삶의 균형을 잘 맞췄다는 것은 에너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지점을 찾아냈다는 뜻이 아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과 책임을 저글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녀는 공을 터뜨리지 않고 일정을 계속 늘릴 수 있다. 우리는 균형의 정의를 다 쳐내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이건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앞으로 얘기할 균형은 중요한 부분은 다 벗겨내고 비현실적인 부분만 남은 균형이다. 친한 친구가 법조계에서 자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로펌에서 버튼으로 승진한 것은 상품으로 피자를 주는 피자 먹기 대회에 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다. 균형도 그와 같다. 균형을 잃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많은 일을 떠맡아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게 된다. 일과 모성의 균형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은 자녀가 있는 모든 워킹맘들이 주기적으로 듣는 질문이다. 아버지가 주 양육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남성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남성들은 일에 일차적인 에너지를 집중한 다음에 보조 양육자가 되거나 자녀들의 삶에서 제3의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은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부르지만 집 밖에서 일하는 남성은 자신을 워킹 데디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다가 우리의 목표가 남자처럼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남자들의 자존감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불안정하다. 남자들은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다. 그들은 가부장제라는 왕좌에 높이 올라앉아 다른 이들을 비웃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분법적으로 성별 구분의 모서리에 비틀거리고 있다. 나는 이 일을 시작한 초반에 잭슨 카처 박사의 연구를 발견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범위를 벗어난 모든 문제에 대한 훌륭한 시작점이다. 작가이자 예술가인 매너의 책에서 또 훌륭한 시작점이다. 하지만 우선은 균형 찾기라는 불가능한 일을 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나 나쁜 방법은 없는 이유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무엇이다. 두 여자가 있다. 두 사람이 다 아내이자 어머니다. 두 사람 다 다른 가족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다. 여자 일은 아침에서 신선한 빵을 만들고 등등으로 준비를 하는 여자. 좋아한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에 집도 청소하고 집이 깨끗해지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페이스대로. 그리고 또 청소는 자비일이라고 하던 일종의 명상처럼 느껴진다. 청소를 마치면 책을 읽는다. 그녀는 혼자 보내는 아침 시간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 여자 2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일정표를 확인하면서 모든 회의에 대비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한다. 문제를 파악하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처리하는 것도 좋아한다. 한꺼번에 일정표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다 처리한 뒤에도 시간이 나오면 책을 읽는다. 그녀의 집은 지저분하지만 더럽진 않다. 그녀의 집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유지한다. 그녀의 아이들은 아침에 시리얼을 먹기 때문에 요리할 필요도 없다. 둘 중에 어느 여성이 균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같은가? 이 질문은 속임수다. 답은 둘 다 아니다. 이들이 만약에 현대 여성 평의에서 참여한다면 계속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강력한 근거를 받을 것이다. 동시에 두 여성 모두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게 틀림없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나답게 느껴지는 일을 해야 해요. 자신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 상상 속의 평의에서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다. 정말 사소하고 형식적인 질문. 누군가가 속삭이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는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죠? 그건 경고다. 당신은 운동, 독서, 동호회 가입, 창작, 음식, 경력을 위한 투자 등 뭐든지 할 수가 있다. 다른 식구들이 일어났을 때 준비만 되어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균형의 돌을 건네주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그 돌이 슈퍼 히어로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자기관리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소개한다. 여성들은 일단 균형을 이루면 세상에 자기 힘을 펼칠 준비가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균형을 잡을 필요는 없다. 균형은 자신의 본질을 위한 입문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리고 모든 유행의 완벽주의자에게 진정한 삶이란 표면적으로 균형의 반대처럼 보인다. 내가 아는 여성들 중에서 가장 큰 선진감을 느낀 이들은 균형 잡는데 정말 서툴다. 한마디로 끔찍하게 못한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해방감을 느낀다. 그들이 원하던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다. 마침내 그걸 포기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고통스러운 시행착오 끝에 여기서 아무리 적어자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래서 포기,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균형이란 것은 생각일 뿐이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균형이다.